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와! 선생님 오늘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대본 없이 해요. 뭐 대본도 없었지만 여태까지 편안하게 뭔 이야기 얘기 한번 하시려고요? 나눠볼까요, 선생님? 네. 회원 관리? 회원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회원하고 무관한 선생님들 별로 있을까? 없죠. 회원이 있어야 사실은 또 우리가 일하는 보람도 있고 네, 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회원이 너무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조금 일할 마다 안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 같은 분도 그러세요? 네. 쌤처럼 그렇게 회원이 많고 이런 분도 그러는. 왜냐면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네네. 또 그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소규모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쏟는 정들이 다 달라요. 일관성 있게 뭐 아이들 공평하게 뭐 대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아이 한 명 한 명한테 느끼는 그 감정이 좀 다르지 않나요? 색깔들이? 다 다르죠. 네,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다 달라. 그 아이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독 좀 또 예쁘고 더 이게 정감 가는 친구도 있고 맞아. 어떤 친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말장난치는 친구도 있고 어려운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상처, 또 상처받는 아이도 있어요. 이 친구는 뭐 말만 하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다 받는다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그냥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너무 서운한데? 단어가 너무 센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언어 선택을 잘 못하는구나. 아이잖아요. 사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야겠다. 부드럽게 가르쳐야겠다. 더 좋은 선생님 돼줘야겠다. 이 생각은 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제가 더 언어를 좀 생각해서 해야겠다. 왜냐면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 하는 그 말투를 좀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봤죠. 내가 또 이 친구한테 말을 좀 쉽게 하지 않았나. 이 친구가 그만둔 거예요? 그만둔 건 아니 아니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제가 서운해하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은 회원 관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쵸. 아이마다 파악을 해서 네. 그 아이에 맞게끔 자기가 돌아보고 그 관리해 나간다. 그러니까 휴회나 뭐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인가요? 뭐 휴회도 그런데 그냥 좀 더 잘 가르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휴회 날 때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만약에 엄마가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와요. 그만두는 이유는 그거예요. 책 좀 못 읽어서 또는 바쁘다는 이유 또는 다른 학과에 치여서 뭐 이런 건데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엄마들하고도 돈독해가지고 전화를 하면 어머니한테 100% 답변을 얻어요. 계속 다니겠다. 그런데 그게 오래 유지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도 그 한 달 동안 노력은 하시는데 오히려 더 흐지부지해서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된 네, 거잖아. 네. 예를 들어서 스케줄 빡빡한 거 네. 해결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애가 책 잘 안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읽어지는 그렇죠. 경우도 아닐 거고 네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방법은 제시를 해요. 어머니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들도 딱 듣고 설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생활에서는 접목이 힘들다는 거죠. 그럼 한 달여 만에 이제 그만을 둬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쿨하게 보내주나요? 요즘에는 그냥 쿨하게 너무 아쉬워요 어머니 이러고 이제 보내드려요 그냥. 예전에는 제가 정말 붙잡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근데 지금도 안타깝지만 전 그 한 달이 더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새로운 아이들이 채워지면 그 반분위기가 또 확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새 아이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시기가 예를 들어서 방학을 맞이하고 이러면 제 경험상으로는 방학을 시작할 때 회원 가입이 좀 주춤하는 경우가 있던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방학을 맞이할 때는? 저는 대기자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기자가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이 순환이 되게 잘 되는 편인데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면 긴장도가 엄청 높아져요. 이 친구를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첫 수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저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신입 회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은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못 느끼던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이번 달 같은 경우 신입 회원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선생님. 오히려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죠. 왜냐면 방학 들어가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한 주, 두 주가 좀 아까우시니까 이번 달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보낼게요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회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거면 내려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신입 회원들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평상시에 방학을 맞이할 때와 지금 올해 방학을 맞이할 때 가입하는 회원들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네, 달라요. 달라서 제가 분석은 해봤어요. 왜냐면 인원수가 예전하고 좀 다를 때는
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긴 해요. 내가 수업 방향을 조금 더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는 나한테 부족한 면이 없었나, 뭐 이런 것도 좀 분석해야 되고 시장성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저희 집 아파트 앞에는 다 상가거든요. 그 상가에 국어 논술학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대놓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집에서 저희는 조그맣게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소문으로 하는 수업이잖아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국어 학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일을 오래 해서 이 수업이 참 좋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초, 중학생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독서 수업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 읽기나 글쓰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성적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교양으로서 갖춰야 되는 게 독서와 글쓰기인데 왜 요즘 들어서는 다 아이들을 국어학원으로 보내는지 그게 저는 참 엄마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한테 어휘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뜻은 뭐야? 이거는 뭐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 그 뜻을 영어로 말해요. 영어 단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예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지? 기본 어휘를 모르는 친구도 많고요. 네. 책을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친구도 많고 네. 끝까지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도 느끼시죠? 네. 예전의 아이들보다 지금의 아이들이 책을 더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공통적으로 아마 우리가 느낄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해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예전의 아이들하고 지금의 아이들하고. 이게 확연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스마트폰이 있으니 책보다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거에 쏠리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뭔가 기본을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올라온 친구도 물론 별개예요. 선생님 국어 공부는 따로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어휘가 가득 찬 아이가 국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성적이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근데 책만 읽고 국어 공부 안 한다면 성적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들은 이제 책을 안 읽는 아이로 이제 키우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로 만들려면 국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단계를 버리고 국어 학원 선택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물론 파고들면 성적은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적만 가지고 대학을 갔다. 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 사람이 과연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책은 많이 읽었대. 성적은 그다지 뭐 100점은 안 맞았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살까?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면 어떨까?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부모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다면 아이도 그 지혜로움을 배우겠죠? 여행도 많이 가야 될 테고 좋은 어른의 모습도 보여야 될 테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가지고 싶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책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게 맞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었어요, 아이가. 그럼 이 책에서 너가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거니? 그럼 적어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너가 한번 생각을 해보렴.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같은 어떤 일이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죠? 그게 지혜 아닐까. 제가 오늘 휴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책 읽는 게 소중하다는 얘기로 막 또 가버렸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웃기다. 그만두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대체? 아니 방학 때 놀러 가는 거 중요한데 다시 오잖아요. 오히려 독서 대회 준비하느라고 방학 때 책을 몇 권을 더 정독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4주 쉬었다 오잖아요. 그 이제 이 녀석이 세상에 그 꿀맛만 보고 온단 말이에요. 이 아이도 더 다시 또 이제 다독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참 이게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하고 독서 지도사로서 바라보는데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로서 또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 대비 괜찮은가? 우리 자식 책도 안 읽는데 보내지 말자.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테고 방학인데 한 주밖에 못 갈 것 같고 그럼 뭐 쉬어야지 뭐 어떡해 이거고. 그렇죠. 방학이니까 네. 휴가 가고 또 이러다 보면 산만스럽잖아 솔직히. 그 생각들을 또 하시는 거겠죠. 방학 한 달 동안 또 쉬겠다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간사한 게 편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맞아요. 오히려 방학일 때 책을 좀 더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나마 여유 있잖아.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고 학원 다니고 뭐 이러느라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방학은 또 방학대로 또 이렇게 하다고 핑계대고 이러면 언제 책을 읽어요? 도대체?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정을 주는 수업이에요. 이건 진짜 음. 정이 이렇게 오고 가는 수업이에요. 좀 다른 수업과 좀 다른 게 달라요. 그런 점이에요. 누이 저도 애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학부모한테도 강조하는데 음. 책을 안 읽고 왔다고 해서 얘를 야단치거나 강압적으로 뭘 하면 안 되는 수업이에요. 이게 애들을 다독거리고 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끌어내주고 생각을 말하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일단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업은. 그러니까 이게 달라 다른 수업하고는. 만약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같으면 숙제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혼내거나 남기거나 남기거나 부모한테 연락해서 당당하게 숙제도 안 해오고 단어도 안 해왔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이렇게 남겨서 뭐 이렇게 하고 갈게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키워놓은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그만둬서 마음 아프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또 멋진 아이가 또 들어올 거니까 당분간은 조금 마음 편하게 있으시고 버리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스님이 한 말씀 생각났네요. 네. 지금 현실에 있는 내가 나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면서 살으래요. 그러면 편해진대요. 나는 내가 아니야. 내 아바타가 지금 나 대신 살고 있는 거야. 휴해가 생겼어. 그럼 막 너무 속상해 나는. 근데 내 아바타는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지켜본대요. 그래서 내 아바타가 혜원이 그만뒀어. 어제 어떻게 하나 봐야지 하고 지켜본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다른 에너지를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야. 나한테 좋은 음식 더 주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너 오늘 진짜 열심히 일했다. 오늘. 너가 그 아이한테 쏟는 거 나는 알아. 그거 나밖에 몰라요 진짜. 그 마음을 내가 다독여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관계는 또 맺어질 때가 있고 끊어질 때가 있으니까 만나면 네. 꼭 헤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랑은 쏟되 너무 연연해 하지는 말자. 네. 저는 항상 카톡에다 제 마음가짐을 이렇게 넣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라 넣었냐면 네. 더 사랑하기예요. 아 자신을? 아니요. 아이를?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예를 들어서 것들을 제가 포함해. 뜨샘을 더 사랑하고 지금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뜨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더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더니 세상이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좋아요. 선생님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더 사랑할게요. 네.